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널 수북입니다. 장수북입니다. 또 왔어요. 한 달에 한 맞아. 번씩. 아니, 네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책을 왜 읽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그러니까 청소년 소설을 추천해달라. 맞아. 그 댓글 되게 많더라고요. 안평이 한 얘기 중에 청소년 소설이 되게 재밌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나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한 권씩 꼽아보기로 했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청소년 기를 지나면 어떤 책을 읽었었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보자. 맞아. 근데 이게 막상 그 청소년기에 나에게 다시 뭔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을 생각하니까 좀 어렵지 않았어? 맞아. 어렵지. 어려웠어. 한 권 고르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청소년기에 나에게 어떤 책을 추천해도 그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생각? 그럴 수 있지. 난 들었을 듯. 진짜? 난 말 잘 들으니까. 뭔데? 그러니까 약간 청소년기에 오히려 청소년 소설을 안 읽고 약간 성인 소설을 읽잖아. 약간 그 시기에 오히려 그치. 오히려 지금 성인이 되어서는 막 아동용도 읽고 막 동화책도 그림책도 읽고 읽고. 막 하는데 오히려 그때는 나는 지금 성인인데 오히려 마음은 난 이미 어른인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막 람세스 같은 거 람세스를. 그런 거 읽었거든.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청소년 소설을 갑자기 뭐 추천한다고 해서 내가 읽을까 그치.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했어. 그래가지고 나도 고민을 되게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나는 청소년기에 지금이랑 너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내가 그치, 읽은 맞아. 책이랑 내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책이 너무 다른 거야. 내 실제로 읽은 책은 막 나는 한비아 엄청 좋아하고 공지영의 모든 책을 다 읽고 그랬거든. 공지영 너무 나는 빗방울처럼 혼자고. 또 우리 그래, 고등학교 네가 또 친구잖아. 즐거운 그러니까. 나의 집 이런 거 좋아했어. 네가 어떤 삶을 살든 그걸 나는 응원할 너를 것이다. 응원할 것이다. 눈물 나지. 그러니까 눈물 바로 흘리면서 즐거운 날도 미령. 진짜 좋아하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야 우리 둘은 그때 고등학교 때 편지에도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맞아, 공지영의 맞아. 글귀를 너네가 나눴잖아. 맞아. 오늘은 수영장에 가야겠다. 아무도 안 감. 한 번도 가지 없는데. 이게 야자 끝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데 마지막에 어. 오늘은 수영장에 가야겠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게 공지영 그 즐거운 나의 집. 맞아.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 응원할 것이다. 응원할 것이다 마지막에. 그게 항상 마지막에 그 공정 잠깐 수영장에 다녀가지고 맞아. 오늘은 수영장에 꼭 가야겠다. 대박이네. 서로 둘 다? 서로. 징그러운 시절이었지. 진짜 대박이다. 지금 펼쳐보면은 미친놈들인가? 되게 감성 충만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그래서 시절에 맞아. 되게 그런 맞아.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지. 너희가 그걸 나눴네. 그래도. 그치. 고등학교. 왜냐면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둘밖에 없어. 나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감성을 키우지도 않았고 나는 막 공부 9단, 오기 10단 이런 거 읽었어. 진짜 베스트셀러였거든 그게. 나도 읽었어. 읽었지? 그게 뭐야? 그게 읽었지. 박원희 몰라? 씨라는 민사고 하버드 가신 분. 민사고 조기 졸업하신 분이 있는데 무슨 하버드를 비롯해서 거의 두 손에 꼽히는 명문대 다 대거 입학을 한 사람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오기로 정말 막 런닝머신에서 막 공부하고 맞아. 막 새벽에 막 런닝머신에서 3시간씩 어떻게 자고 공부한다. 그러니까 단어 1000개 외우고. 막 식단 존나 하면서 막 존나라고 써. 리웨이 보모습 저래요. 그런 것만 엄청 읽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그때에 다시 돌아가서 이 책을 추천한다고 해도 읽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그치. 무슨 소리세요? 아닌데요. 저는 성공할 건데요. 저는 글로벌 인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 근데 네가 추천한 책 무슨 말인지 모를 듯. 맞아. 어린 리웨이가. 뭐라고요? 관심 없는데 저 공부해야 돼요. 막 이럴 거 같아. 이상한 그치. 분이다. 근데 이상한 내 미래가 분이니까. 저렇다니. 내 미래가 이렇다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대학원생? 아니야. 나는 막 외교관이 그러니까. 될 거고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 교수 아니에요? 어렸을 때. 30살의 교수 아니에요? 현실은 다르다. 현실이 다르다. 하지만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지. 응. 그래서 그 시절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너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어떡해. 나 그것도 진짜 좋아했다. 김혜란. 맞아. 어렸을 때? 아니지 김혜란은 어렸을 때 읽었던 건 달려라 아비였던 것 같고. 와, 나 어렸을 때 안 읽었는데 전혀. 고등학교 때 문학을 읽었구나. 읽었지. 그때 막 문학만 읽었는데. 우리 막 에코니 와. 가오리 뭐 이런 거 읽고. 그러니까 너네 에쿠니고를 읽었다며. 그때부터 대박이다. 이제 불륜 소설 좋아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도 읽었니? 그때? 읽었지. 와, 그때 베스트셀러였거든. 응. 다 생각해보면 읽었어. 무라카미 하루키도 야하니까 봐야지. 한글의 시대. 약간 그런 섹슈얼한 게 있으면 무조건 읽었어. 추천해주고서. 나는 바로 전혀 안 읽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거 같아. 해밍웨이 읽었잖아. 여기 선 그어주세요. 또 니네 따로 찍어 혼자. 나는 다 머리가 크고 나서 다 졸업한 다음에 그런 멋진 책들을 읽었어. 야한 책을 비롯한.
그런 재밌는 책을 고등학교 때 전혀 읽지 않았고 공부 9단, 오기 10단 이런 거 읽었다니까 진짜로. 대박이다. 어. 난 둘 다 읽었는데. 아, 이것도 읽고 와. 이것도 읽고. 난 진짜 많이 읽었어. 나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기계발서도 안 읽은 거 거의 없어. 요즘에 그 홍정욱 씨 아 7막 7장. 그래 7박 7장 7막 7장 같은 거. 그거 지금도 있죠. 나오잖아. 거기서 무슨, 맞아. 무슨 엄청나게 긴 영시를 암송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엄청나게 긴 거를 다 외워가 몇 장짜리인데 A4 몇 장짜리 다 외워가지고 그걸 시험에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역시 아, 공부는 오기다. 그렇구나. 7막 7단 갑자기 너무 소름 돋게 기억난다. 그러니까. 7막 7장이거든. 나도 본 적은 어체불만족도 있어. 생각난다. 어체불만족. 오체불만족 읽었지.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거 토론대회 나갔어. 그래 맞아. 오체불만족 그래, 그런 걸로. 진짜. 어체 만족이었고 너무 만족. 그랬었다. 근데 왜 이런 책을 들고 나왔는지. 아 얘기 7박 그러네. 7장 읽던 사람이. 충격적인 책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커버링. 켄지 요시노의 오. 커버링이란 책. 아니 사실 나는 이거를 그때의 나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어. 그때 너의 주변 아니면 지금 너의 주변? 그때 나의 주변. 오. 그러니까 커버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커버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약간의 소수자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숨길 수밖에 없는 어떤 장애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섹슈얼리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정상에 가깝게 보이게 하게끔 커버링을 한다는 거야 모두가. 오. 자기의 것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멀쩡한 척을 한다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청소년기만큼 그 조금의 다름에 관대하지 못했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왕따시키고. 맞아. 근데 나도 약간 그 표적이었던 것 같거든. 표적? 어.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또 하시네요. 약간 그랬던 것 같아. 지금 난 그때는 사실은 왜냐면 커버링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너무 진실하게 오늘 살았구나. 깜짝 놀랐어 진짜. 진실 그 자체. 특히 어릴 나 때는 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 어. 안에서의 역학이 사실 되게 미묘하고 그렇잖아. 어. 학급 안에서. 그러니까 좀 숨기고 뭔가 스스로 앓는 부분들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부모와 어떤 소통도 되게 어렵고. 그럼. 근데 다민이는 안병은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기를 증명하는 어디서든. 그런 사람이었지. 근데 나는 약간 몰랐던 것 같아. 좀 약간 순진한 구석이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게. 그러니까 나를- 내가 나 왜- 아닌 척을 해야 되지. 내가 왜? 나는 난데? 이게 되게 강한 사람이어서 와우. 그러니까 누굴 좋아하거나 이런 것도 그렇고 나의 어떤 일면들도 감출 생각이 없었던 거야. 이제 여기서는 커버링이라는 책에서는 왜 사람들이 커버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얘기하면서 소수자성을 가진 사람들이 커버링을 하지 않도록 결국에는 사회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맞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 모두가 자기 그런 것들 숨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법적 강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강제되는 커버링이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시절에 나에게 이거를 좀 읽혀줬으면 조금 모르겠어. 커버링을 했을까? 근데 되게 감명 받았을 것 같아. 음. 그 시절에 읽었어도. 근데 사실 나는 좋았던 거는 이 책이 그런 사회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 책이면서도 엄청 미문으로 쓰여졌거든. 우와. 아름다워. 너무 이게 안 아름다워. 읽었나? 나 안 읽었어. 나 오늘 처음 봐 이 책을. 왜? 진짜 충격. 왜 난 니랑 같이 읽었다 생각했지? 아니야. 나랑 읽었을걸? 니랑 왜 읽어? 갑자기 니랑 왜 읽는데? 나 지금 처음 봐. 아 이 진짜? 책 자체를. 이 책 진짜 좋은데. 진짜 좋아. 그렇구나. 몇 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니는 아직도 사람들이 읽는 책을 안 읽는구나.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좋다. 책이고 그리고 이게 뭔가 커버링이라는 그 커버링하는 개념을 어떤 뭐 성소수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렇게 좁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넓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치. 각자는 각자의 결핍이 있잖아. 각자의 어떤 말할 수 없는 가난. 이야기들이 있고 가난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해야지 끝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 것도 되게 좋고 이 사람이 첫사랑 얘기를 해 여기서. 와. 그게 너무 아름다워. 이 사람은 동성애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커버링을 하고 있었던 것은 그런 어떤 자기 성소수자성이었던 거였던 맞아. 것 같은데 기억에. 맞아. 근데 되게 사회적으로는 성공했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커버링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자신을 억눌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너무 마음이 아프다. 특히 청소년기에 그 자신은 거울을 바라볼 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뭔지 자기를 알것 직시할 같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자신을 제대로 봐준 사람들이 있거든. 선생님들.
와. 이런 사람들이 너의 장기는 사실은 너를 알고 있는 것이다. 너 스스로를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와.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그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냥 읽는 재미가 있어. 이게 와. 되게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에세이 읽는 느낌으로 맞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좋은 책이고 그래서 혹시 내가 문장을 하나 읽어도 될까? 그럼. 우리는 모두 제대로 전달될 때까지 되풀이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편의적 요소들이 수정되고 단순화된 부분이 밝혀지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8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본질적인 이야기는 드러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얘기를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10대 시절에 살았던 대로 살면 된다. 그러네. 거시기도 해.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근데 되게 나도 두려웠거든. 어떻게 보면. 그게 뭔가 나를 드러내는 게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 미움받고 있다는 것을 내심 알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졌던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그냥 모른 척했던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아. 돌이켜보면.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책을 읽었다면 그냥 좀 다른 사람들도 좀 이해가 되고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때는 내 소수자성이나 내가 가진 결핍이 되게 크게 보이니까 남들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 맞아. 나만 그런 이상하고 소수자성을? 예를 들면 나만 가난하고 나만 이상하고 나만 고립되어 있다고 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고민이 있고 각자의 결핍이 있는 거고 각자가 살아내는 방식이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인식이 부족한 거지 어릴 때는. 당연하지. 지금은 그걸 알잖아. 응. 각자가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선도 뭔가 두꺼운 책을 맞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두꺼운 책을 할 것 같은데요? 못지 않거든요 사실. 아니 나 되게 두꺼운데? 너가 훨씬 두꺼워. 배틀. 이게 진짜 심각하네. 저는 배움의 발견을 대박. 가져왔는데 읽어보셨나요? 화내는 거 아니야? 어린 션이? 왜 나한테 이런 책을 읽게 하냐면서. 아니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커버링처럼 되게 에세이고 실제로 해고로? 되게 재밌는 어떤 한편 소설처럼 읽히는 책이어서 오. 뭐 어렵거나 지루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 어린 내가 읽어도. 되게 자극적이잖아. 어떤 면에서. 내가 자극 좋아하니까. 자극적이야? 자극적이야. 근데 이 책이 뭐냐면 타라 웨스트오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산속에서 그 몰몬교 광신도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상에 종말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찐 몰몬교도 아닌 거지. 좀 약간 이교적인 사상을 가진 아버지인 거지. 그래서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집에만 박혀 있어야 되는 그리고 되게 고립된 산속이어서 애초에 다른 사람 바깥 세상과의 어떤 소통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환경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정부의 계략이 숨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애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하는 거지. 근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학교에 못 가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이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영위하는 그런 삶 자체를. 이 분은 이 작가는 7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 7남매가 모두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 아버지 그 고철 폐기장, 처리장 이런 데서 그걸 도우면서 평생을 사는 거지. 그리고 그거 아버지의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따르면서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이건 너무 힘든 일이고 뭔가 그런 점들이 있지만 잘 따르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배움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근데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배움의 발견이라는 그 계기가. 근데 이 가족이 당연히 어떤 문학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이 되게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뭔가 약간의 어떤 접점들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책이 한 권도 없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듣게 된다거나 라디오를 우연히 듣게 된다거나 어떤 성가대 음악 같은 거는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듣게 된다거나 근데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막내니까 그 오빠들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유약하고 말도 더듬고 그런 오빠가 한 명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인정을 잘 받지 못하는 체력적으로도 뭔가 허약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 오빠가 되게 음악을 좋아하고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뭔가를 공부해보고 싶은 욕망이. 그래서 아버지와의 어떤 갈등 끝에 그 오빠가 대학에 간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작가인 타라 웨스트오버가 나도 궁금하다.
나도 가고 싶다. 왜냐면 난 그 오빠를 정말 좋아했고 그 오빠로부터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와. 그러면서 조금씩 이 아버지의 세상을 탈출해서 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엄청난 어떤 책이랄지. 너무 감동적이다. 근데 뭐랄까 나는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근데 그게 당연히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막 되게 여러 얘기가 들리지만 그게 정말로 설득되지는 않는 그치. 때들이 있잖아.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인 것 같아. 훌륭하다. 근데 내가 왜 그때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미 그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품었었던 거야? 중고등학교 때도? 그러지 않나? 하기 싫으니까 당연히 품지 않아? 아 그래? 나는 한 번도 품지 않았거든. 공부 당연히 거의 해야 당신도 아니야? 바로 세대된. 네 여기 이 내가 집안이네. 몰몬교 거의 그 너 수준으로. 몰몬교였니? 왜 그렇지 않은 선택지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다 차단하고 대단한데? 살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해야 그런 더 건강한 효율적이니까? 의문을 품지 못했어. 왜 해야 되자고 싸우지 않아 엄마랑? 안 싸웠지. 전혀. 그냥 바로 네네 하면서 그걸 자동 당연히- 집안에서 커버리. 거의 자동답기 아니야? 100점 당연히 그걸로 맞아야 그냥 되고. 싸우는 거잖아. 그냥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난 하기 싫으니까 왜 내가 이거 다 해야 되냐고. 나 행복하고 싶은데 이걸 하면 나 행복하지가 않다고. 니 싸웠나? 엄마랑 맨날 싸웠지. 진짜? 나도 안 싸웠던 나도 것 한 같아. 번도 안 써왔어. 에? 나도 그냥 내내 응. 우리 엄마는 당연히. 체벌이 없었어. 그래서 버르장머리가 없었어. 역시 때려요. 체벌당한 사람들. 우리 엄마는 절대 안 때렸어. 그래서 중요하네. 때리면 조용해지고 왜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그렇지. 안 때려야 되는 거야. 그럼.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왜 독서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답을 찾기가 어렵잖아. 그치. 그리고 설득이 안 돼. 맞아. 그렇지. 누군가 그 이유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안 돼. 내가 느끼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을 충분히 맞아. 납득하기 어려운데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걸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이 사람이 그렇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걸 보면서. 근데 네. 그랬을 때 되게 자기의 원 가족이 다르게 보이거든. 시각이 달라지거든. 맞아. 근데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랭스로 되돌아가다 이런 책들도 결국에는 그 세계에서 내가 탈출했을 때 다시 그 세계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맞아. 나와 봐야 알게 되지. 나와 봐야 알게 되는. 근데 그 지점들이 여기도 분명히 있고. 맞아. 그리고 서로를 당연히 사랑하지. 아버지도 이리 타라를 사랑하고 이 사람도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결코 둘이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 그걸 깨닫는 것도 사실 배움으로부터 가능한 일인 거지 사실. 맞아. 추천. 와, 이 두꺼운 책을. 훌륭합니다. 자, 리웰 기대된다. 무엇이요? 저는 책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보라색 히비스커스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라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젊은 여성 작가가 쓴 데뷔작이야 이게. 그러니까 나는 모든 작가의 데뷔작을 되게 많이 챙겨 읽는 편인데 그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워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다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되게 어떤 거친 결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오히려 더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 작가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런데 뭔가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나에게 이 책을 왜 주고 싶냐면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있는지를 몰랐어 전혀. 내가 어떤 억압을 받고 있다라거나 내가 어떤 뭐 부조리한 무언가를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런 의심과 뭐 어떤 질문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뭔가 사이비 종교에 매몰된 것처럼 막 어떤 성공 신화라든지 막 자기 개발 신화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나 절여져 있었던 아이였거든. 근데 이 책의 주인공, 이 소설의 주인공인 캄빌리라는 16살 여자애도 그런 거에 절여져 있는 애야. 그런 가족의 억압적인, 특히 아버지의 억압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아주 갇혀있는 친구거든. 그래서 무조건 다 내냅하고 그냥 복종하지 않는 선택지라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 오빠도 마찬가지고. 약간 나이지리아의 리웨. 그런데 어떤 의문을 품게 되는 계기를 이 가족 바깥에서 얻게 되거든. 예를 들면 아주 다르게 살아가는 고모가 있어. 그리고 고모의 딸이 있고. 보통 고모들이 그렇지. 근데 나에게는 그런 고모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삶의 양태라는 거를 어렸을 때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은 내가 뭐가 다른지 자체를 아예 모르게 돼. 맞아. 그래서 그런 고모에게서
그렇지 않아. 캄빌리 그렇지 않아. 너에겐 다르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이런 말을 듣는 그 소녀를 보는데 막 눈물이 막 왕창 나는 거야. 고모가 오빠 뒤에서 바로 오빠를 해야 돼. 몇 살 때 읽으셨죠? 배신. 그 히비스커스를 몇 살 때 읽으셨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 우리 몇 년 전에 읽었어. 한 3, 4년, 2, 3년? 얼마 안 20대 됐어. 후반에 이제 눈물을 근데 그거 흘리죠. 눈물 나. 30대 돼서 그래? 읽었지. 엄청 울었지. 약간 그런 억압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계기를 누군가에서 건네받는 여자의 얘기를 볼 때 막 그럴 것 미치는 같아. 느낌이야. 그래서 캄빌리가 원래는 전혀 웃음이 없는 아이거든? 그냥 어떤 감정이 없어. 근데 감정을 점점 배워나가게 되고 고모로 인해서 달리기를 하면서 웃을 수 있게 되거든? 이 달리는 게 재밌네? 뭔가 뭐 어떤 벌판에 내가 있네? 이거 자체를 얘는 지금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거야. 왜냐면 항상 집안에서 공부만 해야 되고 막 어떤 막 계속 기도해. 아버지가 엄청 독실한 또 가톨릭이어가지고 계속 막 끔찍한 폭력을 저지른 다음에 막 다 같이 아멘 하고 이러는 되게 이상한 폭력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의문을 전혀 제기하지 않다가 어쨌든 의문을 점차 제기하고 아버지가 내가 엄청 아끼는 그림을 찢어버리려고 할 때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한 다음에 엄청난 또 폭력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아이가 됐다는 거. 약간 한 단계 더 나아가네. 그 변화들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일어나는 소녀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정말 성장 소설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 안 읽었는데 이거 봐야겠다. 안 읽었구나. 안 읽었어. 읽어봐요. 난 다 읽었네. 너희 책 좀 읽어라. 너무 좋은 책들이다. 너무 좋은 책들이야. 오늘 너무 만족스러운데? 너무 뭉클한. 우리끼리 만족. 늘 그렇듯. 우리끼리 만족하는. 오늘 되게 비율도 좋아. 약간 사회과학적인 에세이 한 권, 에세이 한 권, 그리고 소설. 이렇게. 비율이 되게. 근데 리웨가 소설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너무 생판 모르는 책 가져올까봐 사실 좀 그러니까. 내 지금 걱정이 되더라고. 아니야. 그래. 일단 나라 오늘 이름도 합격. 합격. 다음번 촬영 때도 되게 분발해주길 바랄게. 모르는 나라에 모르는 작가의 모르는 소설 들고 올 거야. 우리도 안 궁금한. 근데 한 권을 고르기가 진짜 힘들었어. 진짜 나는 후보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행이다. 비슷해. 그 비슷한 계열이야. 막 작은 것들의 신, 막 컬러 퍼플, 이런 그 종류의. 보라색 히비스커스 때문에 컬러 퍼플 생각나. 그러니까 완전 되게 비슷한 계열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는 여자의 이야기? 그런 게 난 너무 감동적이고 나한테 꼭 주고 싶어. 그 10대 나에게. 다들 버튼 눌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좋습니다. 너무 좋네. 오늘 저희 책 추천이 어땠는지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소설은 아니지만 청소년이 읽었으면 참 좋겠는 그런 책들이기도 하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감상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책들입니다. 뭐 유세하나? 총선. 그렇습니다. 기호 1번. 봄에 다시 찾아오는 걸로. 3월에. 그래. 날 풀리고 또 봐요. 봄에 만나요. 안녕. 안녕.